자, 이번 시간에는 SMIME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죠, 메일. 메일의 보안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 등장이 되면서 기존의 HTTP보다 더 먼저 생겨난 서비스 프로토콜이에요. 그것이 SMTP죠. 메일을 보내는 프로토콜, 메일을 받는 프로토콜. 여러분은 컴퓨터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 이쪽에서 메일을 보내는 거고, 받는 쪽은 이 팝에서 메일을 가져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 등장이 됐고 엄청나게 보안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 메일에다가는 중요한 정보, 주민등록 정보, 비밀번호 정보 절대 집어넣어서는 안 돼. 그것도 이론화되어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메일이라고 하는 이 메일, 이거를 정보를 막아내기 위한, 공격에 대해서 막아내기 위한 기술을 SMIM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전자우편 보안 시스템에서 문제는 PEM, 그 다음에 PG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일을 주고받고, 메일을 주고받고. 지금은 워낙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거의 이제 안 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송할 때 메일로 보내고 받아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암호화 썼던 가장 초기화된 초급에서나 처음에 나왔던 것이 PEM과 PGP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PGP 같은 건 유닉스에서 메일을 보낼 때 명령으로 PGP 해주고 키 생성하고 키 생성하고 키 생성하고 메일을 딱 보내는 그런 형태로 사용했어. 메일 주소를 알면 메일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메일 주소에다 데이터를 보낼 걸 암호키를 생성하고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 형태죠. 명령어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PGP예요. 너무 보안이 낮아. 그래서 IET라는 그룹에서 단체에서 RSA, DSI, RSA 공격키 기반의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을 다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메일 보안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I는 SMT를 한 단계 끌어올려 이거의 기술을 좀 더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보안 요소를 아주 철저하게 씌웠다는 얘기죠. 기존의 보안 요소를 저해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이메일을 사용 가능하게끔 해준 것이다. 그래서 표준화된 형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유력한 방식이 PM이 전자인증을 운영한 전제로 하면 이거는 CA 없어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PEM이라는 것은 인증국이 필요해요. 중앙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PGP는 그냥 없어요. 그냥 1대1입니다. 너 컴퓨터에 연결하고 너 컴퓨터 둘이서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중간에 개입이 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데이터 메일을 보낼 때 그냥 자기네끼리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게 PGP. 중간에 어디? 인증국이 하나 있어. 인증국이 있어서 얘네가 사용되는 것이 PEM. 그러니까 이 SMTP를 이 상태에 대한 개념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한 이 SM에는 이것이 없어도 실행이 가능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다. 없으면 안 되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CA 없어도 실현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고 CA가 없어도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SMF의 목표는 강력한 암호화, 디지털 서명, 사인, 사용성, 융통성, 상호 운영성, 수출 가능성,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의 프로토콜에서도 전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도 응용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것이 목표다. 다음 설명 중 SMIM의 목표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SN 보안 서비스에는 기밀성, 무결성, 사용자 인증, 송신 사실 부인 방지 다 포함이 되죠. 중요하게 다루는 게 부인 방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SSL은 부인 방지 안 돼. 근데 SS는 H 때는 되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자. SM은 익명성 포함되지 않아. 절대 익명성. 우리가 이메일 자체에서 익명 이메일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문자들도 많이
번호 제한, 전화 오는 데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메일도 마찬가지. 그런 건 절대 안 돼. 익명성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이메일에 대한 암호화는 이메일 첨부되는 파일 등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거고 스니핑, 변조, 위조 등의 음용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안 서비스는 기밀성은 뭐 때문에? 암호화시켜서. 암호화 알고리즘이 DS를 3번 하는 거 있었죠? 키를 3번, 키 하나, 그 다음 디코딩, 키를 또 XOR로 연산하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DES 알고리즘을 3중으로 걸어내는 거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죠. 변경되거나 변되지 않으려면 바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SHA. 해시 함수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암호화시킬 수도 있지만 해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가 길든 작든 짧든 항상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6기다 그러면 여기도 6. 어떠한 데이터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길이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해시 함수고, 이것이 해시 코드 값이죠. 해시 코드 값을 다이제스트라고 그래요. 다이제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평문들을 해시 코드 함수에 넣음으로써 항상 똑같은 길이로, 표준화된 길이로 뽑아내는, 이게 6이 되든 60이 되든 6000이 되든 똑같은 길이로 뽑아내는 형태의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SHA다. 다시. 그 다음에 인증서는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X509 인증서를 쓰는 거고, 전자서명에는 전자서명, 공개키 기반 중에 SDSA, RSA가 아니라 DSA를 쓴다. 다음 SMIN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건 뭐냐? RSA를 쓴다 그러면 틀렸고, DS를 쓴다 그러면 3중 쓴다. 자, 그래서 S안의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보안 특성은 3가지로 규칙이 됩니다. 3가지가 아닌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영어로 기억해야 됩니다. 송신 측에 서명된 메시지 수인자 서명을 추가해 수인 측의 메시지 정상적으로 수임되었음을 3자한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기밀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부여해서 접근 권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접근 권한. 그 다음에 메일링 리스트. 여러 수신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각 수인자는 공개키를 포함해서 메일서를 사용해서 여러 수인적으로 처리 가능. 한 사람이 여러 사람, 100사람, 1000사람한테 보낼 수 있어야 돼. 공개키를 포함해야. 공개키를 보낸다는 것은 그들한테 다 공개키를 보낸 거지. 1000명, 2000명한테 공개키를 보내. 내가 키를 생산해서 공개키를 다 뿌려. 그리고 거기다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형태 기술. 그래서 3가지가 아닌 건 뭐냐? 설명했을 때 이 설명 내용이 아닌 건 뭐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한 설명 시 알고리즘이 어떤 건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뭐예요? 이게 다이제스트라고 그랬죠? SA를 쓰는 거고, MD5도 가끔씩 사용을 하고, 요거를 다시 암호화시킬 수 있죠. 일반 평문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해시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이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어렵지만 이 자체도 다시 또 뭐예요? 암호화를 한다는 얘기죠. 암호화시키는 게 DSSA, RSA. 세션키 암호화, 디프 헬멘, RS 공개키를 쓰는 거죠. 키 자체를 암호화시킬 때 역시 일회용 세션키는 3중 DES, 아까 같은 말이죠. 인증서 509 버전 3을 쓴다. 구체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요거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요걸 뭐 알고 있는 거니까 인증서는. 자,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어떤 걸 쓰느냐. 메시지 다이제스트 형성은 SH-1을 쓴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암호는 RSA를 쓴다고 DS를 쓴다. 여기다 DES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일회용 세션 키 암호화는 RSA를 쓴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자세하게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자, 동작 순서를 보면 그냥 그대로가 됩니다. 송신 측에는 수인 측에게 보낼 메시지를 MI 형태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 할 거냐 암호화를 선택을 한 다음에 SIM은 형태를
메시지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다. 자, 이렇게 수신자는 받아낼 수 있는 순서야 뭐 같은 이메일을 보내는 거와 별 차이가 없는데 중간에 뭐야?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서명할 건지 데이터를 암호할 건지. 그렇게 되면 그대로 변환해서 보내고 받은 사람은 복호화를 통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